20대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 경선할 때 서울시 선대위 수석 부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는 부분에서 또 건강 악화설을 퍼뜨리면서 못 가게 하는 이런 공작들, 좌파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스팔트에서 우파가 합니다. 우파가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박주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우리 오늘 그냥 우리 뭐 야유회 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자유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라. 이제 우리 법치 회복과 본인이 겪었던 그 아픔 스스로 스스로 그 누구가 해결해 주지 않고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과 지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밑바탕,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명분을 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집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십니다. 얼마 전 법률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 PC, 태블릿 PC가 2대입니다. 이 국정농단 점거물로 제시했던 태블릿 PC 1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그 2대 중에 장시호 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 증거로 장시호 씨가 제출했던 태블릿 PC를 이미징 파일을 받아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률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로부터 며칠 전에 뭐 지실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포렌식 검정 결과 2017년 7월 16일 박영수 특검이 발표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제출했던 태블릿 PC는 PC 검정 결과 최순실 씨가 개통한 사실도 없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조작과 거짓이 명백히 포렌식 검정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 이제 서서히 만 6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에 의해서 최순실 씨도 지금 구속 수감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 1734일 동안 정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감내하신 대통령 각하를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명분을 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놀러가는 날이 아닙니다. 놀러가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도 마음 아프는데 본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지난 수감 생활 속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싫어하는 사람이 건강 악화설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종일 TV 방송으로 저는 삼성 성모병원의 노조위원장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정보를 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이 지금 특정 정당의 당대표 그리고 특정 유튜브 채널 정말 건강한 것을 음식도 못 삼키니 지금 미라 수준이 여러가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원하지 않는 척에서 건강 악화설을 퍼뜨려서 위독설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제 정일TV 채널에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많지 않고 또 제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내년 지금은 움직이면 움직일수 손해입니다. 내년 이제 왜냐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2월 아니면 3월에 있습니다. 2월 아니면 3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전까지는 아마도 침묵을 지키실 겁니다. 전당대회 당대표가 선출된 직후부터는 아마도 이제 정치 재개는 국내보다는 저는 늘 쏘신 것 국외 외교 활동을 통해서 국내 정치 회복을 하는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내년 11월이 뭐 신당이 우후죽순인데 24년 4월 10일이 22대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당이 11월 12일이 있다고 보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획기적인 국가를 재건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명분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주변 바로 위 좌우 인사들 나누시고 또 이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한마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바람을 담아서 뭐 인사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이 마이크 돌리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리세요. 본인 소개하고 돌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구치소에 계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동생을 통해서 광묘숙이, 은경이.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요. 정각 밤 12시에 도장을 찍어줘요. 집회 신고를 하면은 그 안에는요 이 촛불은요 와서 금방금방 찍어가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장을 갖다 그냥 그렇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6.25 때 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셨는데 이놈의 빨갱이들이 그냥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윤영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길에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서 아유 그냥 응원해 드려야죠. 응원해 드려야죠. 힘내시라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순자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때 직접 처녀의 몸으로 새마을 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도 하고 또 테이비도 비고 그래갖고 상도 받고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성수동에 있는 새마을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교시에서 훗날 사가들이 뭐 했냐고 묻거들랑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기수였다고 말하라 이런 그 내용을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또 유경수 여사 그 두 분의 정말 서민적인 생활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그렇게 참되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셔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오로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지네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한 자리 얻어먹을 거 하다 그게 안 되니까 탄핵을 한 걸로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제가 몇 번이나 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 또 박근혜 대통령의 건승을 위해 모두 다 함께 기도하고 박수 보냈습니다. 악인에게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만 우리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옆에 쌓인 정치꾼들의 모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을 당하고 현재 이명박 졸개들이 지금 날치고 있는데 저놈들 63명 다 때려잡는데 우리 다 같이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량리 댁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름대로 청량리 떼기면 뭐하나 이름을 떼야지. 탄핵 당하실 때는 전 돈 벌러 다니느라고 그 사연 잘 몰랐는데 나는 정말로 막 그 뉴스 보고 저렇게 왜 아버지 요거도 먹이려고 저런 짓을 했나 막 정말 속상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지난 뒤에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10월 달에 그때 그 강화문에 제일 많이 모였을 때 그래가지고 무슨 이유인가 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다녔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이 좌파들이 너무 이게 진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매장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현충원에도 가보면요, 옛날에 이승만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유공자가 있다가 나중에 김대중이었는데 그게 표지판을 다 빼버리고 제일 위에 이승만, 그 다음에 김대중이, 그 다음에 유공자 박정희를 밑에다가 그 가는 길 안내하는 거를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막 지도도 딴걸로 해가지고 박정희는 보이지도 않게 바닥에다 여놓고 너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박정희의 업적을 없애려고 길을 쓰는데 누가 하는 소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없애려면 대한민국을 없애야 된다. 그 소리가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 그런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갖는 거를 알고 너무 지금 속상해서. 이게 그래 되겠습니까? 예. 정치적인 이어 왔으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부분, 오세훈이나 윤 대통령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나는 대로입니다. 사람 다 생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아들 다 틀리고 형제가 다 틀리고 부모 다 틀린데. 그럼 저기 요점 그래서- 만점 그 저기는 빼시고 너무 기도주면 안 되니까. 오세훈 그 옛날에 투표했던 부분, 자기가 재임 때 박은순이 했던 부분은 저는 그건 짜고 친 고소톱이다. 고소톱이 아닌가 싶고요. 사람 생각에 나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박은순이가 한테 안는 가져오시면 어떻게 자기가 재임 중에 그걸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분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내가 볼 때는 속에 숨기고 있는 부분 70%는 우리하고 틀린 사회주의 생각, 그리고 30%가 자유주의 생각. 그런데 그 30%를 자기가 가지고 모든 걸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 민주, 또 한국, 일본, 미국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속에 숨어 있는 거는 처음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거기
노론빚을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부 다 정상적으로 사는 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아이 미쳤나? 그럼 정상적인 사는 사람들은 뭐 병신이가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게 없어졌고, 또 그때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이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어려운데 막 북한에 팍팍팍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막 우리나라 뭐 북한 뭐 항공 뭐 길도 내주고 뭐 학교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그게 가장 앞장선 사람이 건영세 통일부 장관. 나는 이인영이 시즌 2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 문재인이가 했던 원자력 그 소멸시키려 한 거는 중국의 그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는 것 같으면 왜 그 원자력을 손을 대 가지고 아주 좀 국가 어렵게 생각하고, 국가가 어렵고 지금 그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 그때 기술자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한 70%가 넘어갔는데, 그거 보면은 중국을 위해서 나는 그 했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하고 그거 갭 차이가 한 5년 나는 것도 우리나라 기술자들 그 넘어가는 것도 뭐 한 1년이나 막 6개월 정도 좁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난 매국노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매국노. 그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함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성함부터요. 예, 저는 불법선거 중단 헌정질서 회복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고정관념으로는 성수주의를 위반하는 거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의 신분이지만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지금 버스 안에 있습니다. 결코 저는 성수주의를 어기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주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해줘서 감사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하고 썩어서 이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 뭐 하는 거예요? 왜 벙어리 노릇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문 닫았잖아. 목사가 교회 문 닫으면 그게 목사 아닙니다. 전부 사기꾼이고요. 직업 목사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꾼 목사들의 사꾼 목사, 사꾼 목사들 저거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광화문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얘기하라. 속죄 대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대한민국하고 결혼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랑은 대한민국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썩어 빠진 목사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 꼴입니다. 목사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이 저 대검찰청 앞이나 대법원 앞에 나와서 가운 입고 대모정 한 번만 해. 그러면 이 나라는 싹 고쳐져. 맞습니다. 이거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언성이 높아진 거 죄송해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 격분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목사들 개자식들이야 이거. 전광훈이 저 지금 이거 아마 이 방송 듣는 사람 나 미워할 겁니다. 전광훈이도 저 사탄이고 악마입니다. 맞습니다. 왜냐? 불법 선거를 지적해야 돼요. 맞아요. 예, 대법원의 법관들이 불법 선거를
다 뭉개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거 한마디도 안 해. 전광훈이. 내가 그거 불법 선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단위에 서려고 참 비굴할 정도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로비를 시켰는데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입니다 그거. 저 전광훈이가 당장 광화문 집회 안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정창호가 서야 돼요. 황교안이 저거요 아주 교활한 놈이에요. 황교안이가 진짜 교활한 놈이야. 왜냐 내가 이거 격앙되는데 기왕 홍보하고 막 얘기합니다. 황교안이가 이 나라를 욕걸로 만들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게 해? 국무총리로서 국회에서 탄핵 처리를 하면 자기 법률 전문가 아니야.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가서 대통령님 각하 이거 국회의 탄핵 결의 정면으로 거부하십시오. 거부 안 하시면 제가라도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국회 탄핵 결의를 정면으로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이크 들고 이거 한마디 3분 안에 끝나라는데 얼마 됐습니까? 하세요. 예, 동의 받았습니다. 예, 뭐 대통령 권한대행 좋아하시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국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헌다는 수작이 뭐 대통령 권한대행 금식에 만들어서 그거 나눠줬어. 이런 개같은 놈 말이야. 내가 이거 목사가 말이죠 주일날 이거 막 그냥 함부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나 살맛이 살은 사람이에요. 84살입니다. 내가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 해먹을 거예요. 뭐 군수 해먹을 거예요. 나 해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황교안이 저 새끼 대통령 되려고 말이죠 헌다는 수사기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본부론데 이거 꼴값하네. 당장 그만둬. 당장 그만두라고. 국민한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받게 한 거 내가 법률 전문가로서 참 이거 잘못했습니다. 국민한테 빌어야 돼. 뭐 뒷전에서 말이야 자기 대통령 해먹으려고 저거 해먹을 거 다 해먹었거든. 뭐 검사 해먹고 저 법무장관 했고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할 거 이제 대통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17일 날 선언을 했잖아. 국민의힘당 대표 출마한다고. 이런 게 잡는 말이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친 말을 정제되지 않은 말 쌍소리 가까운 말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원대복귀 청와대 대통령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 나라 안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수주의를 깨고 내가 거룩한 주일날 지금 저 대구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향해서 갑니다. 아마 이 소리를 하고 싶어도 내가 떠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옹정이 되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창환 목사님이 최고야 최고. 아이 너무 뛰었어. 목사가 아니고 사고 카멜레온이라고. 저는 대선전이나 찍지 마요. 반갑습니다. 저는 군포에 사는 김정은이라고 해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께서 워낙이 저희들이 늘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잔잔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까 해요. 제가 한 3년 전에요. 그 유경수 여사님 비서를 하셨던 그 여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사님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또 들으면서 가슴 아팠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유경수 여사님 근면 성실하시고 굉장히 그 검약 아주 그냥 검약에 관한 한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은 이 식단이라든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실 걸로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비서였었던 그 여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유경수 여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님 그 비타민 결혈을 걱정을 하셔가지고요, 계란 껍질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으깨서 말려가지고 으깨서 그렇게 해서 비타민 공급을 해드렸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님 옷을 유경수 여사님께서 입다가 좀 잘 맞지 않다거나 약간 해진 부분이 있는 거는 버리질 않으시고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님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드리셨대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거며, 그리고 그 청와대 안에 아마 채마밭이 조그맣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채마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채마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야채 이런 거를 심으셔 가지고 자급자족을 하셨다는 이야기며, 이런 거 등등을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그날 그 여사님 앞에서 여사님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신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계셨었는데 그렇게 근검 절약을 하셨을까?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가녀린 여자이기는 하지만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그 사저 근처에서 이렇게 대통령님 정계 복귀 촉구를 위한 집회가 있다 하길래 머릿수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저도 사실은 문자를 받았어요. 대통령님 건강이 안 좋으시고 소음으로 인해서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님을 따르고 추종하시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런 문자를 저한테 주셨을 때 이상하다 하면서도 아니다,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보단체 김자 동태 석자입니다. 부모입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여러 애국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참 반갑게
맞아 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전부 다 동참해 주시고 이러하니까 모든 걸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단합되도록 흩어지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단결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버스에 타고 가시는 동지님들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복권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영석입니다. 저희가 이 박근혜 복권운동본부 창립을 한 것이 바로 3년 전 2019년 1월 27일 날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에 노상에서 한 엄동설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창립총회 한 것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박근혜 복권운동을 치면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박근혜 복권운동본부 창립총회 한 것은 아까 서두에 저기 말씀하셨던 지금 진실방송 진행을 맡고 계시는 정희일 대표와 함께 창립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도 우리가 창립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했던 것이 바로 우파였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박근혜 대통령 복권을 하는 창립운동을 하느냐, 창립대를 하느냐, 역시 좌파가 아니고 방해한 세력은 우파였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앞장섰던 자들도 바로 좌파가 아니라 먼저 그의 야합한 지금의 국민의힘 이 정치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간단한 인사로 제 인사만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달성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복귀 재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상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은 손상준이도 없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장교 생활을 한 21년 했고, 지금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그런 대형 건축물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안전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명을 잘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대형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교가 되었던 것은 윤봉일, 안중근 같은 그런 의사 열사들이 없었더라 이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안 계셨더라 이러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인가? 정말 생각해보면 서도 강구 파견서부터 그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가지 못했던 그 눈물겨운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정말지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분인가? 이런 분들이 정말이지 그 뜻하지 않는 좌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아마 정말이지 이날의 정치만 똑바로 서고 정말 인간 본연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선의 든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이지 사리사욕과 개인적인 욕망과 그리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조그만 뜻도 없는 야바위 같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무더기로 그냥 망쳐가고 있다는 생각에 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런 뜻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인께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 간주로 간다길래 이건 내가 한 번도 뵙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열렬 제쳐놓고 함께 했는데 하여튼 이런 뜻을 우리가 같이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일어서야 되고, 대한민국이 없으면은 나도 우리도 여러분들도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이 훌륭하고 정의로운 뜻을 모아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어가는데 모든 일조한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수동에서 온 김월분입니다. 정말로 참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진짜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어려서 산이 온갖 산들이 빨갛게 한토 비가 오면 한토 흙물이 엄청 쏟아지는데 사방 사업을 하루 열심히 다녀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방하라 그래서 산에 다니면서 사방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렇게 푸른 숲이 우거졌는데 어느 날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니까 그놈이 아마 빨갱인가 봐요. 박정희 새끼가 나무를 많이 심어갖고 산불이 났다고 고지랄 하더라고요. 아, 나 흥분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기문이라고 합니다. 장충동에 살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집이 몇 발짝 안 떨어져 가지고 많이 뵙고 안 보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주 살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삼성병원에 뵈러 가니까 뵐 수도 없고 막 그냥 화분은 잔뜩 생일이라고 들어 있는데요. 바깥에서 길에서 울기만 하고 왔어요. 네, 오늘 뵙기를 너무너무 권해갖고 오늘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강원도 원주에서 온 백남길입니다. 오늘 그 애국자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애국자분들이 많으시구나. 목숨 바쳐서 나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힘이 불끈 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좀 반성할 게 있어요. 아니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청와대로 5년을 지켰네요. 대한민국이 법이 없는 나라입니까? 헌법이 없는 나라입니까? 미개한 나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문재인이가 5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는 거 정말 진짜 원통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전혀 없죠? 예, 돈 한 푼 놓은 거 없어요. 많이 들어갔다면 박근혜 대통령 통장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지금 6년 지나고 7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거 나왔으면 벌써 밝혔죠? 100만 원 들어가서 이거 막 난리칠 텐데 말이 없잖아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다시잖아요, 그죠? 현직에서 내려올리면 헌법 84조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부정부패 많이 말씀하시죠? 1000억을 먹어도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끝난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럼 이렇게 저렇게 저도 그때 5구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홍준표 찍었는데 저도 사실 좋은 인을 찍으려고 했는데 하도 난리 쳐가지고 주변에서 홍준표 찍었어요. 근데 문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어쨌거나 하여튼 뭐 부정선거 이런 거 다 얘기해서 속아서 문재인을 청와대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재인이가 정식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 하는 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땜빵으로 들어온 놈. 이게 어떻게 5년 가요? 대한민국에 법이 없습니까? 미개한 나라입니까? 이게 5년 갔어요. 5년 갔어. 예, 문재인 확실히 대통령 아니었죠? 끝날 때. 자, 그럼 대통령을 아닌 놈을 이어받아서 또 우리가
선거했네. 언제 했습니까? 3월 9일날 했습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일이 어떻게 3월 9일입니까? 언제예요? 우리 없어요 날짜가?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은 2월 25일 날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노태우부터 그저 전두환 대통령께서 헌법을 개정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87년인가요? 예. 다 기억하시네요.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또 누구죠? 기억이 잘 안 되네.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부 다 2월 25일 날 교체됐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냐? 12월. 교체일이 2월 25일 거꾸로 계산해서 70일 된 날이 12월 7일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돌아오는 날, 첫 번째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달력에도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아니 3월 9일날 한 놈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아니네? 그럼 어쩔래? 앉아있는데 우리 힘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 누구의 군대입니까? 저도 나가서 군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라면 남자 20살 되면 다 군대 가죠?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군대 갑니다. 국민의 군대입니다. 개인의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만 확실히 아닌 거 확실히 밝혀주면 일어납니다. 만약에 대통령 아닌 거를 알면서 안 일어났다. 장군 3스타 분명히 알려줬어요. 김모식의 중장 지금 아닙니다. 확실히 그러면 뭐 얘기하겠죠. 그럼 설득을 시켜요. 목숨 맞춰 설득시킵니다. 자 됐습니까? 이해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아닌 거를 확인한 이상 그 장군이 그냥 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멸망합니까?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됐을 때 그 장군 별셋 모가지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후손들 대한민국이 살아남겠습니까? 방법이 그래서 문제는 지금 자 이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이게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똑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는데 그게 지난 6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판결이 났어요. 단지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이 언론이 모두 전 세계 언론이 모두 딥스테이트 한국말 선생님 언론입니다. 한국말 저 한국 얘기만 해주죠. 다 됐습니다. 예, 그거 딥스 얘기하면 또 이거 폭파당해.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모셨던 분이 내년 11월 달 그때 가가지고 다시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정치에 복귀하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나오면요 막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르십니다. 바로 복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는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이해해 주세요. 지금 반도로 쪼그러진 우리 역사의 반토막으로 세계 8위 10위에 올라선 위대한 대한민국을 오늘 이 현실이 짓밟고 있습니다.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오늘이 이 경제 발전으로 우리 국민이 풍요하게 너무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이
이루어가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큰 뜻은 바로 천년운이 열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천년운이요, 종교적으로는 천운입니다. 우리 오늘의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 이 현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더욱더 일치단결을 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4위, 5위의 대열에 들어설 것이고, 우리가 서양의 물은 받아들이죠, 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을 하시고 더 좋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문과 물을 다 일으킬 수 있어서 고구려 국토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편의 부도로 오늘 이렇게 저 박근혜 대통령 사제에 가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정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정신보건학술원 박찬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홍익인간 이념으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명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홍익인간의 학문이 정립이 안 돼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홍익교육을. 그래서 제가 홍익인간의 학문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 제가 편지를 한 10번 보냈습니다. 10번 보낼 때 가장 강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탄핵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복귀가 되신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가 되시면 두 놈, 문재인하고 박지원이 둘은 제명대로 살게 가능 놔두지 말고 처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국법 질서가 바로 선다. 그렇습니다. 이걸 10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네네. 저는 이 시간에도 문재인이하고 박지원이 두 놈은 제명대로 살다가 자연사하게 놔두면은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걸 주장합니다.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 걸 저는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추가해야 할 놈은 이재명이는 글쎄요, 뭐 사형까지는 좀 과할지 몰라도 잡아서 가둬서 종신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하죠. 네, 우리 김영성 가수님은 현지 도착해서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청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느니요. 여기 또 지금 울먹이시고, 또 저 가수는 목청을 가다듬으셔서 고음이 아주 높이 올라가시고 좋으십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라도 하시고. 엄마 또 나한테 벌써 나 안 해도 되는데. 앉아서 하셔. 그러면서 또 전에 일어나서 하시게. 그럼 내가 저쪽으로 가야 돼. 일어서시면. 이쪽으로 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끝으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면 복귀시켜서 하루속히 박근혜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방송 그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우주그룹 세계평화 김한봉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로 가는 우리
현존 민족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전 세계의 그런 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동방에이지구라고 말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 개개인이 정말 자완성을 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되고 제1등 국가가 되고 H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 자신부터 여러 국민 여러분께서 자아를 완성해서 세계 국민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이 글씨는 하늘에서 하느님이 세월호 일어났을 때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아침 8시에 부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할 때 비몽사몽간에 찰나에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글씨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이런 글씨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내려보낸 글씨예요. 이 글씨를 써가지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난리치길 때 처음부터 그 시청 앞에 텐트를 내 손으로 치고 그때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은 꼭 나오셔서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여름에 비가 오나 최근까지도 계속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글씨를 들고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죄를 지은 죄인 너는 대통령이 똑바른 대통령이 아니다. 나라를 똑바로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돌 맞아 죽을 테니까 똑바로 하라고 이걸 들고 저녁 6시까지 들면 저녁에 경찰관들이 와서 시간이 됐으니까 나 하라고 끌고 가듯이 저를 말게요. 그래서는 내가 또 동문에 있다가 서문에 가서 얘기하면 서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 똑바로 하라고 저 장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내려본 글씨예요. 큰 대자, 몸신자, 발을 정자, 길로자 모든 나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문재인도 네가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돌맞아 죽을 테니까 하고 외친 글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이 지상에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 정로의 그 뜻을 잘 새겨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가정이 모든 만민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세계 평화를 향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모두 다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명령을 잘 받아서 우리 잘 살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